인천 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재소자 480명이 돈을 모아서 조국에 헌납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재소자까지 발벗고 나섰다는 거잖아요. 직원 4천여 명이 모여 2천만 원 쾌척. 개인, 지자체, 기업까지 앞다퉈서 성금을 내놓았습니다. 불과 4개월 만에 모인 금액은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길래 우리 국민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헌납을 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이혜성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충서 대한민국 육군 예비역 병장. 우리 왔자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개그맨 에모일입니다. 나 불렀다고? 전 그냥 8일 5일인데. 8일?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상병 송강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블리즈 K입니다. 반갑습니다. 예년보다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꽃샘추위가 몇 번 오더니 이제 진짜 봄이 온 것 같아요. 요즘 어때요? 날씨가 너무 좋죠? 맞아요. 5월은 또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또 봄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너무 기분도 좋고 하루하루 좀 설레는 것 같아요. 봄이 길지가 않으니까 만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살짝 졸리긴 한데 약간 기분 좋은 나른함? 네,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그런 계절이죠. 오늘은 5월의 봄날 같이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따뜻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해요. 너무 기대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76년 전이죠. 1949년에 벌어진 일인데요. K씨가 어떤 일인지 짐작할 수 있게 당시 분위기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좋아요. 어떤 기사였냐면 인천 형무소에서 수감 중이던 재소자 480명이 돈을 모아서 조국에 헌납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나라를 돕기 위해서 재소자까지 발벗고 나섰다는 거잖아요. 네. 재소자까지 돈을 모아서 헌납을 할 정도였으면 나라가 정말 큰 위기에 처했거나 심각한 상황이었나요? 조금만 더 들어보실래요? 네. 개인, 지자체, 기업까지 앞다퉈서 성금을 내놓았습니다. 당시의 기사들의 헤드라인을 읽어드릴게요. 네. 충남 도민 1인당 10원씩 모으기 운동 펼쳐 서울 세대별로 50원씩 각출 남선전기 주식회사 직원 4천여 명이 모여 2천만 원 쾌척. 와, 잠깐만. 76년 전인데 2천만 원이면은 엄청나게 큰 금액 아닌가요? 맞습니다. 불과 4개월 만에 모인 금액은 놀라지 마세요. 무려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와, 아니 76년 전에 3억 5천만 원이 지금도 엄청 큰 돈인데 3억 5천이요? 아니 근데 그 지금 가치로 하면 거의 막 1,000억 정도 아니에요? 더 놀라운 점은요. 네. 원래 목표액이 2억 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대체 무슨 일이었길래 우리 국민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헌납을 한 건가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이죠? 에? 근데 이거 한 대 살라고 그런 건가? 아니면 뭐 어떤 거죠? 이게? 경비행기요? 어잉? 네. 대한민국 공군의 네. 첫 훈련기인 T6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공군의 첫 훈련기라고 하니까 되게 의미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걸 사려고 온 국민이 성금을 내놨다는 게 사실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당시 대한민국은 항공기가 절실한 상황이었어요. 북한은 소련에게 지원받아서 이미 226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보유한 항공 전력이라곤 고작 연락기 12대가 전부였습니다. 연락기로는 전투 임무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공중전이나 근접 항공 지원 같은 것들이요. 이 무렵에 북한의 김일성은 호시탐탐 남침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고요. 당시엔 언론들도 헌납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어요. 신문사는 달랐지만 국민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같았습니다. 우리 국민의 마음을 움직인 기사, 어떤 내용일지 읽어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국내외 정세에 긴박화와 더불어 이북 괴뢰 집단의 발악 또한 집요해지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예를 자랑하는 육해의 간성은 강토 수호의 밤낮으로 정신하고 있거니와 현대 국방의 제일 요소로서 우리는 항공 전력을 망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대 국방에서 육해공 3단의 방비를 튼튼히 하여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거니와 그 와중에도 공중의 방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중의 포진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세계 제2차 전쟁에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는 바이다. 공군 없는 국방이 없고 국토에 안전이 없는 것이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 어떤 위협과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언제든 전쟁이 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인식이 컸는데요. 북한이 강력하게 증강시키고 있는 항공력에 대비해서 당시 우리 국민들도 현대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항공기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또 당시 상황에서 이 항공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국방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잘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헌납운동을 벌인 건 아니었어요. 먼저 미 고문단에 군사 원조를 요청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라 미군에는 남아도는 무기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전투기 한 대를 단돈 1달러에 팔아버릴 정도로. 근데 전투기가 1달러. 근데 미국도 기꺼이 도와주셨을 것 같은데요. 돌아오는 미국의 대답은 NO. 왜요? No. 미군의 강력한 무기가 들어온다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네. 미 공군이 김포 비행장에 주둔하고 있던 B-26 경폭격기 30대를 퇴역시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버릴 거면 달라고 요청을 했죠. 미국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거절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는 무슨 이유를 들어서 거절을 했을까요? 미 정부의 방침상 제공할 수 없다고 거절했어요. 그러고는 수십 대의 경폭격기를 고철로 매각했습니다. 아깝다. 이때부터 국민 성금을 모금해서 외국에서 항공기를 구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타국의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네요. 맞아요. 국회도 이런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1949년 9월 30일 항공기 헌납운동에 대한 긴급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있던 가운데 공군인들에게 아주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었는데요. 10월 1일 대한민국 공군이 탄생했습니다. 비록 1,600여 명의 병력과 12대의 연락기뿐인 열악한 군대였지만 독립된 공군이라는 사실에 공군인들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너무 멋있다. 네. 공군 본부를 설치해서 각 부서 기구를 편성하고 체제 정비에 착수했어요. 기존의 육군 항공사관학교는 공군사관학교로, 비행부대는 공군비행단으로 개칭됐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점점 독립된 군대로서 면모를 갖춰나가는 동안 대국민 헌납운동도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공군 지휘관들은 기꺼이 월급의 10%를 내놓았고 전 부대원들이 월급을 아껴서 헌금 모금에 동참했어요. 공군 장병들에게는 이 모금 운동이 더 특별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거예요.
공군 장병을 비롯한 국군, 국민, 정부, 국회, 언론까지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모은 3억 5천만 원으로 국민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들이 모은 돈이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들 마음에 쏙 드는 최신 항공기를 구매하는 게 당연한 거죠. 다시 한번 미국에 요청했어요. 이번에는 원조가 아니라 우리 돈으로 구매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미국은 거절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판매 정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죠. 결국 우리는 캐나다가 라이선스 생산한 T6 항공기 10대를 구입했습니다. 진짜요? 오. 10대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1950년 3월 15일부터 한 대씩 들어왔어요. 5월 초에 모두 들어오면서 도입이 완료됐습니다. T6의 날개와 동체를 은색으로 다시 칠하고 태극 마크를 그려 넣었습니다. 와, 이제 진짜 대한민국의 항공기라는 느낌이 들었겠네요. 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처음으로 국민이 성금을 모아서 구입한 첫 항공기. 우리 국민에겐 어떤 의미였을까요? 굉장히 첫 항공기니까 뭔가 되게 설레었을 것 같고 공군 전력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어떤 기대감 그런 것도 굉장히 생겼을 것 같아요. 우리 국민에게 항공기라는 건 첨단 과학의 상징이었습니다. 여기에 항공기라는 것이 최고 수준의 군사력이라는 인식이 더해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항공력에 의해 승부가 났고 그래서 앞으로는 항공기가 없이는 나라를 지킬 수 없게 되었다는 인식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 우리 손으로 도입한 T6는 광복 이후 우리 스스로 도입한 최초의 첨단 무기 체계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고 이와 동시에 이제는 우리 스스로 국가를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1950년 5월 14일 여의도 기지에서 군악대 연주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많은 국민이 태극기를 들고 모여들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멈춘 곳엔 5월의 훈풍을 타고 날아오를 준비를 하던 T6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처음으로 T6를 선보이는 아주 의미 있는 날이었는데요. 10대의 T6가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솟구치자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T6는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은빛 날개를 좌우로 흔들었고요. 그런데요. 기쁨도 잠시. 얼마 뒤에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뭐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30분에 북한군이 불법 기습 남침했습니다. 우리 영군까지 침범당한 건 오전 10시였는데요. 그날 25일이 한강 6.25를 지나는데 날카로운 그 듣지 못한 비행기 소리가 나더라고. 깜짝 놀라고 이제 바깥을 보니까 저 김포 쪽에서 2대의 전투기가 고속으로 이제 가는 게 보였다고. 갑자기 그냥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나는 거야. 보니까 헌병차가 마이크를 돌고 장병들은 즉시 기대해라. 부대로 돌아가라. 크게 글자 써있어. 이북 괴뢰군 한팔선 침입. 현역군인 즉시 복귀하라. 원대 복귀하라. 들어오는데 브락 기총사기다. 전투기 이북 비행기가 우리 행렬해서 가는데 가는 거야. 훈련기 10대. 그걸 이제 여기도 경락고에 놓고 있었거든. 북한 전투기에 와서 공격을 하는 거라. 공습이 끝나고 경락고로 가보니까 다행히도 10대 중에 한 대가 이제 피산을 해서 파괴되고 9대는 말짱했어요. 전쟁이 발발한 첫날, 우리 공군은 북한 공군의 적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T6 10대를 도입했지만 북한의 항공 전력을 상대하긴 역부족이었습니다. 전투기가 절실했습니다. 미군을 끈질기게 요청해서 F-51 전투기 10대를 지원받기로 했고 T6를 조종하던 10인의 조종사가 F-51 전투기를 인수하기 위해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북한은 초반부터 거침없이 밀어붙였습니다. 전투기가 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었죠. T6라도 출격을 시켜야 할 만큼 상황이 긴박했는데요. 원래 T6는 날개 쪽에 기관총 2정을 장착할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아니, 전쟁 중이면 굉장히 긴급한 상황인데 빨리 기관총을 장착하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기관총이 도착하지 않았어요. 항공기 본체와 기관총을 분리해서 도입하는 바람에 기관총은 해군 함정에 실려서 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어떡해요? 우리 공군은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은 바로 T6의 폭탄거리를 매다는 거였어요. 아,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도 부딪혀라. 정말 그런 생각을 하신 거군요. 역시 대한민국 공군. 26일 날 저녁에 우리 정사들이 T6에다가 날개, 양쪽 날개 5개씩 10개를 폭탄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미처 폭탄거리를 장착하지 못한 기체는 L4, L5처럼 후방석에 탄 조종사나 정비사가 맨손으로 폭탄을 던졌습니다. 와, 저걸 맨손으로. 손으로 던진 거야. 손으로 무릎에 놓고 가서 손으로 던진 거야. 150m, 200m 상공에서 떨어지야. 목숨을 건 비행이었습니다. 맨손으로 최대한 정확하게 투척하려면 저공 비행을 해야만 했거든요. 너무 위험했을 것 같은데 정말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워주신 거네요. 맞습니다. T6는 비록 전투기는 아니었지만 6.25 전쟁 초기에 수차례 폭격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7월에 F-51 전투기가 도입된 후에는 연습기 임무로 전환해서 퇴역하는 날까지 우리 공군을 도왔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조종사 양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항공기는 빌릴 수 있어도 조종사는 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T6가 있으면 훗날 전투기를 확보하게 되었을 때 기종전환 훈련을 시켜서 전투 조종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T6는 대한민국 항공력 건설의 마중물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일단 제일 먼저 우리나라가 큰 위기에 닥쳤을 때 다 같이 단합을 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단합력이 너무나 멋지다라는 거에 한 번 더 놀랬고, 저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러운 시간이었어요. 나라 전체가 국민들이 헌납을 해서 성금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항공기를 구매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좀 뿌듯한 감정이 들고 자긍심이 드네요. 네. 대한민국 공군의 눈부신 발전 뒤에는 무한한 사랑과 두터운 신뢰로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던 우리 국민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공군은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 국민을 지키고 있습니다. 조금의 틈도 없이 말이죠.